지난 8월 29일 정부에서 깜짝 놀랄 만한 발표를 했습니다. 2026년 예산안이 공개되었는데요. 기초수급자와 저소득층을 위한 복지 혜택이 역대 최대 규모로 확대된다고 합니다. 특히 1인 가구 기초생활수급자분들의 경우 올해 76만 5천 원 받던 생계급여가 내년에는 무려 82만 원으로 오른다고 하는데요. 이것은 단순한 인상이 아닙니다. 역대 최대 폭의 인상률이라고 정부가 직접 밝혔거든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알짜 정보를 쉽고 빠르게 전해드리는 대한뉴스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2026년에 새로 시작되거나 확대되는 복지 정책 14가지를 어르신들께서 이해하기 쉽게 그리고 실제로 신청하실 수 있도록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8분 정도의 이 영상만 끝까지 보시면 내년에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어떻게 신청해야 하는지, 놓치면 안 되는 중요한 포인트가 무엇인지 모든 것을 명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특히 마지막에는 각 제도별 신청 방법과 문의처까지 정리해서 말씀드릴 테니까요. 꼭 끝까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기초생활보장제도 생계급여 대폭 인상. 정부가 2026년 기준 중위소득을 역대 최대인 6.51%나 올렸습니다. 기준 중위소득이 뭐냐고요? 쉽게 말해서 우리나라 전체 가구의 소득을 줄 세웠을 때 정가운데 있는 가구의 소득을 말합니다. 이 기준이 올라가면 각종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준도 함께 올라가거든요. 구체적으로 생계급여가 얼마나 올라가는지 보겠습니다. 1인 가구의 경우 올해 76만 5천 원에서 내년에는 82만 원으로 약 5만 5천 원이 올라갑니다. 4인 가구는 195만 원에서 207만 원으로 약 12만 7천 원이 인상되고요. 예를 들어 혼자 사시는 김할머니가 올해 생계급여로 76만 원을 받고 계셨다면 내년부터는 82만 원을 받으실 수 있다는 뜻입니다. 한 달에 5만 원이 더 생기는 것이니까 생활비 부담이 꽤 줄어들겠죠. 두 번째, 의료급여 부양비 부담 크게 완화. 의료급여를 받으실 때 부양의무자, 즉 자녀분들의 소득 때문에 혜택을 못 받으시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부양비라는 것이 있었는데요. 이것은 자녀가 부모님께 생활비를 지원한다고 간주해서 그만큼 의료급여에서 차감하는 제도였습니다. 그런데 내년부터는 이 부양비 비율이 크게 낮아집니다. 기존에는 부양의무자와의 관계에 따라 15%나 30%를 적용했는데 내년부터는 모두 10%로 통일됩니다. 예를 들어 설명드리면 아들의 소득이 월 300만 원인 박할아버지의 경우 기존에는 부양비로 45만 원이나 90만 원을 적용받았지만 내년부터는 30만 원만 적용받게 됩니다. 그 결과 의료급여 혜택을 더 쉽게 받으실 수 있게 되는 거죠. 세 번째, 혁신적인 AI 복지 상담 서비스. 정부가 인공지능, 즉 AI를 활용한 새로운 복지 서비스를 시작합니다. 지금까지는 복지 담당 공무원이 일일이 전화를 걸어서 상담을 했거든요. 그런데 공무원 숫자는 한정되어 있으니까 모든 분들에게 자주 연락드리기가 어려웠습니다. 내년부터는 AI가 먼저 전화를 드립니다. 전기요금을 못 내셨거나 수도요금이 밀렸거나 이런 위험 신호가 포착되면 AI가 직접 전화를 드려서 상담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상담 내용은 자동으로 글로 정리되어서 담당 공무원에게 전달됩니다. 그러면 공무원이 더 정확하고 빠르게 필요한 지원을 연결해 드릴 수 있는 거죠. 현재 전국 229개 시군구에서 이 서비스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네 번째, 대중교통 정액 패스 도입. 내년부터 정말 획기적인 교통비 지원 제도가 시작됩니다. 바로 대중교통 정액 패스라는 건데요. 어르신분들은 한 달에 5만 5천 원만 내시면 버스와 지하철을 합쳐서 최대 20만 원어치까지 탈 수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좋은 혜택인지 계산해 보겠습니다. 서울 지하철 기본 요금이 1,550원이거든요. 20만 원이면
거의 130번 정도 탈 수 있는 금액입니다. 한 달에 130번이면 하루에 4번 이상 대중교통을 이용하셔도 되는 거죠. 게다가 기존에 있던 K-패스 환급 제도도 더 좋아집니다. 어르신 환급 비율이 20%에서 30%로 올라가거든요. 대중교통을 자주 이용하시는 어르신들에게는 정말 반가운 소식입니다. 만약 병원 다니시느라 대중교통을 자주 이용하시는 분이라면 이 정액 패스 하나만으로도 월 교통비를 크게 절약할 수 있을 겁니다. 5번째, 에너지 바우처. 겨울철 난방비, 여름철 냉방비 때문에 고민이 많으시죠? 정부에서 에너지 바우처라는 제도로 이 부담을 덜어드립니다. 현재 1인 세대는 29만 원, 2인 세대는 40만 원, 3인 세대는 53만 원, 4인 이상 세대는 70만 원을 지원해드리고 있어요. 이 에너지 바우처는 전기요금, 가스요금은 물론이고 등유, LPG, 연탄까지 구입할 수 있습니다. 방법도 간단해요. 전기요금이나 가스요금에서 자동으로 차감되거나 카드로 직접 연료를 구입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혼자 사시는 어르신 중 절반 이상이 이 제도를 모르고 계신다는 거예요. 정부에서도 이 문제를 알고 있어서 내년부터는 찾아가는 에너지 복지 서비스를 확대합니다. 우체국 집배원이나 사회복지사가 직접 댁으로 찾아가서 제도를 안내해드리고 신청까지 도와드리는 서비스입니다. 6번째, 기준 중위소득 대폭 인상으로 더 많은 분들이 혜택 대상. 2026년 기준 중위소득이 역대 최대로 올라가면서 더 많은 분들이 각종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기준 중위소득이 올라간다는 것은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소득 기준이 높아진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 지금까지는 소득이 조금 높아서 의료급여를 받지 못하셨던 분들도 내년부터는 받으실 수 있게 될 가능성이 높아진 거죠. 실제로 1인 가구 기준으로 의료급여 선정 기준이 올해 95만 6천 원에서 내년에는 102만 5천 원으로 올라갑니다. 월 소득이 100만 원인 분이 있다면 올해는 의료급여를 못 받았지만 내년부터는 받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7번째, 주거급여 기준 임대료 인상. 집값, 전월세가 계속 오르고 있어서 걱정이 많으실 텐데요. 정부에서 주거급여 지원 금액도 함께 올려줍니다. 임차 가구의 기준 임대료가 지역별 가구원 수별로 1만 7천 원에서 3만 9천 원까지 인상됩니다. 예를 들어 서울에 혼자 사시는 분의 경우 올해 35만 2천 원이었던 기준 임대료가 내년에는 36만 9천 원으로 1만 7천 원 올라갑니다. 전세나 월세 사시는 분들에게는 정말 도움이 되는 소식이죠. 8번째, 교육급여 대폭 인상. 손자, 손녀 교육비 때문에 걱정이 많으셨죠? 교육급여도 평균 6% 정도 인상됩니다. 초등학생은 연간 50만 2천 원, 중학생은 69만 9천 원, 고등학생은 86만 원을 지원해드립니다. 특히 고등학생의 경우 올해보다 9만 2천 원이나 오른 금액이에요. 교과서비, 입학금, 수업료까지 실비로 지원해드리니까 교육비 부담이 많이 줄어들 겁니다. 9번째, 농식품 바우처, 건강한 식재료 지원. 좋은 먹거리로 건강을 챙기고 싶으시지만 물가 때문에 부담이 크셨을 텐데요. 농식품 바우처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국산 과일, 채소, 흰우유, 계란, 육류, 잡곡, 두부 같은 건강한 식재료를 구입할 수 있는 카드를 드리는 거예요. 현재는 생계급여를 받으시는 가구 중에서도 임산부나 18세 이하 자녀가 있는 가구만 받을 수 있었는데요. 2025년부터는 전국으로 확대되었고 지원 금액도 늘어났습니다. 가구원 수에 따라 월 4만 원부터 10만 원까지 지원해드립니다. 농협 하나로마트, GS25 같은 지정된 매장에서 사용할 수 있고 온라인 쇼핑몰에서도 이용 가능합니다. 10번째, 한부모 가족 지원 확대. 혹시 자녀를 혼자 키우시거나 손자, 손녀를 대신 키우고 계신 조손 가족 어르신들 계신가요?
한부모 가족 지원 제도도 확대됩니다. 소득 기준이 기준 중위소득 63%에서 65%로 완화되어서 더 많은 가구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2인 가구 기준으로 월 소득이 251만 원 이하 3인 가구는 321만 원 이하라면 한부모 가족 지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아동 1인당 월 23만 원의 양육비를 지원해드리고 조손 가족이나 미혼 한부모의 경우 추가로 월 5만 원을 더 드립니다. 11번째,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 국민연금 지역가입자로 계신 분들 중에서 월 소득이 80만 원 미만이신 분들에게 정부에서 보험료를 지원해드립니다. 국민연금 보험료율이 현재 9%인데 내년부터 매년 0.5%씩 올라서 2033년에는 13%까지 오른다고 합니다. 회사에 다니시는 분들은 회사가 절반을 내주지만 개인 사업을 하시거나 지역가입자로 계신 분들은 전액을 본인이 내셔야 하거든요. 그래서 정부가 이런 분들을 위해 한 달에 최대 38,000원씩 1년 동안 보험료를 지원해 주기로 했습니다. 이 지원을 받으시면 국민연금 납부 부담이 크게 줄어들면서도 나중에 연금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않을 수 있습니다. 12번째, 햇살론 이용 편의성 대폭 개선. 급한 일로 돈이 필요하신데 은행에서 대출받기 어려우신 분들을 위해 정부에서 보증을 서주는 햇살론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이 햇살론이 햇살론 15, 햇살론뱅크, 햇살론 뉴스 등 여러 개의 상품으로 나뉘어 있었어요. 더 문제는 은행마다 취급하는 상품이 달라서 이 은행에서는 햇살론 15만 되고 저 은행에서는 햇살론뱅크만 되고 이런 식이었거든요. 그래서 대출 받으려면 여러 은행을 돌아다니면서 어떤 상품을 신청할 수 있는지 일일이 알아봐야 했습니다. 하지만 내년부터는 이 문제가 해결됩니다. 햇살론 상품이 일반, 특례, 유스 이렇게 3개로 단순화되고 더 많은 은행에서 모든 상품을 취급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가까운 은행 한 곳만 가셔도 본인에게 맞는 햇살론 상품을 비교해보고 신청까지 한 번에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지원 규모도 6조 원으로 확대되어서 더 많은 분들이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13번째, 긴급 먹거리 지원. 때로는 예상치 못한 일들이 생기죠. 갑자기 아프거나 직장을 잃거나 가족 간에 어려운 일이 생겨서 하루아침에 생활이 어려워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 가장 급한 게 먹을 것인데 기존 복지 제도들은 신청하고 심사받는데 시간이 걸렸거든요. 정부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26년부터 전국 푸드마켓의 먹거리 기본보장 코너를 만든다고 발표했습니다. 여기는 정말 특별한 곳입니다. 소득이나 재산 심사 없이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라면 누구나 즉시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 처음 방문하시면 2만 원에서 3만 원 상당의 쌀, 라면, 통조림, 우유, 휴지 같은 기본 생필품을 바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방문부터는 상담을 통해서 그분에게 맞는 다른 복지 제도들도 연결해 드립니다. 14번째, 국민 취업지원제도 확대. 나이가 들어서도 일을 하고 싶으신 분들이 많으신데요. 정부의 국민 취업지원제도가 더욱 강화됩니다. 이 제도는 취업 상담, 직업 훈련, 일자리 소개는 물론이고 조건에 맞으면 구직 촉진 수당이라는 생활비도 지원해 드립니다. 현재는 월 50만 원을 6개월간 지원해 드리고 있는데 내년부터는 더 많은 분들이 이 혜택을 받으실 수 있도록 지원 인원을 늘린다고 합니다. 특히 60대 초반까지는 충분히 일할 수 있는 나이인데 경험은 많지만 새로운 기술이나 환경에 적응하기 어려워서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런 분들을 위해 맞춤형 직업훈련과 상담을 제공해서 성공적으로 재취업할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지금까지 2026년에 새로 시작되거나 확대되는 주요 복지 정책들을 말씀드렸습니다. 이 모든 제도들은 2026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하지만 제도가 좋아도 신청하지 않으면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본인이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하고 제때 신청하는 것이거든요. 오늘 영상이 여러분께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저희 대한니우스는 앞으로도 여러분께 꼭 필요한 정보를 쉽고 친절하게 전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